그래서 이게 잘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분비계통 구장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이제 볼 수 있도록 또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봐주십사 해서 이렇게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분비계통입니다. 페이지로는 258페이지가 되고요. 내분비계통은 사실 이제 우리가 웬만하면은 뭐 뼈대나 뭐 이쪽 전공을 안 하더라도 뼈대나 뭐 전체적인 뭐 신경 이런 것들은 들어봤는데 내분비계통은 사실 들어본 적이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암기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내분비계통, 그죠? 엔도크린 시스템은 신경계와 함께 수시로 변동되는 우리 몸 안팎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성장, 발달, 생식, 혈압, 이온의 농도, 혈액의 물질 등을 조절한다. 상당히 큰 부분을 하는군요. 그죠? 우리 신경이 이렇게 조절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분비계통도 몸의 조절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는 분비관 없이, 그죠? 호르몬을 직접 혈액으로 분비. 자, 여기서 동그라미. 결국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내분비계통이라는 거는 뭔가 덕트, 관 없이, 그죠? 땀샘 이러면 땀의 샘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땀이 삐질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하지만 이 내분비계통은 혈액으로 직접, 그죠? 호르몬을 직접 분비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호르몬은 순환하는 혈액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또 주차가 순환기구 이제 혈액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상당히 긴 그 혈관을 통해 가지고 몸 전체를 우리가 아우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혈액을 탄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도움이죠. 자기한테. 왜냐하면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니까.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퍼져나간다. 이 호르몬이, 그죠? 그래서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온몸의 세포로 퍼진다. 수용기가 있는 세포와 결합해서. 그래서 이제 그까지 가잖아요. 하면 수용기가 있는 거기까지 가가지고는 신호 전달계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서 기능과 대사를 조절한다. 그 원리예요. 내분비계통이라는 것은 특별한 관은 없지만 혈액을 타고 전신에 퍼져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타겟 셀에 가가지고 키처럼 딱 꽂혀가지고 이렇게 열쇠처럼 열려서 그 세포에 또는 장기에, 기관에 작용을 하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몸 안팎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신경계는 빠른 국소 반응을 일으키고, 자, 신경계는 우리가 이제 아야 하고 이게 느낄 수 있는 게, 그죠? 빠르고 국소적인 느낌이지만 호르몬은 느려요. 느리지만 또 길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신경계와, 그죠? 호르몬, 이것이 우리 몸을 서서히, 그리고 또 신경은 좀 빠르게 이렇게 반응하게 만든다. 호르몬의 효과는 간에서 대사되거나 콩팥에서 배출되어 혈액에서 호르몬이 없을 때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혈액이 호르몬을 타고 가서 호르몬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내분비계에서 속하는 기관으로는, 그렇다면 이제 내분비계통에 속하는 기관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무스, 뇌하수체, 피추이트리 글랜드, 갑상샘, 사이로이드, 부갑상샘, 파라사이로이드, 부신, 어드리나, 이자, 팬크리어스, 생식샘인 남성, 고환, 테스티스, 여성의 난소, 오버리, 태반, 플라센타, 가슴샘 또는 흉선, 사이머스, 송방울샘, 송가치라고도 하죠. 파이니얼 그랜드, 이렇게 등등. 꽤 또 딴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메인이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뭐 기관지, 폐 이런 게 내분비계통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시상의 아래 부분에 있는 시상하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뇌하수체, 갑상선. 그 위치는 또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부갑상선 같은 경우에 이제 파라, 사이로드, 파라가 이제 주위에. 그래서 부갑상선 이렇게 됐고요. 리날이 키드니인데 어드리날, 그죠? 부신 위치는 좀 이따 볼 건데 키드니의 위에 있다. 어드리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팬크리아스, 테스티스, 오버리, 플라센타, 파이니알 그랜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위치를, 그죠? 이외의 내분비 세포가 위치하는 신장, 그리고 소화, 계통, 심장, 뭐 태반 여기도 있었죠. 또 기관에 포함된다. 여기에 메인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심장이나 소화계통 이런 데서도 몇몇의 호르몬들은 나옵니다. 하지만 주 역할을 하는 것들은 요 역할이다. 그래서 요 장기들은 내분비 계통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여러 물질을 분비하는 지방 조직도 내분비 계통으로 최근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그냥 몸만 이렇게 감싸는 역할 또는 덩치 크게 보이는 역할로 생각했지만 지방 자체에서도 더 살찌게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연구가 최근에 일어나서 지방도 내분비 계통으로 일본을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시상하부가 되는 것이죠. 하이포살라무스. 시상이, 그죠? 시각신경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후두엽까지 가는데, 요 지나가는, 요게 시상이거든요. 시상하부, 약간 밑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이포, 밑에 있는 살라무스가 되겠죠. 자, 이거 적어보면, 요게 회장님이에요. 우리 내분비계통의 회장님은 시상하부예요. 그리고, 뇌하수체, 여기에 이제 시상하부에 있는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나중에 합계된 것도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보게 되면 뇌하수체가 있는데, 요거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회장님? 회장님이 더 높죠. 회장님은, 그죠? 그룹을 대표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일일이 공장에 연락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뭔가, 그죠? 방향성을 딱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사장님은 어때요? 직접 그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영업부, 생산부, 판매부 이런 데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 회장님이 이제 명령을 내리면 사장님이 일을 한다. 외운 방법은 뇌하수체 히읗이죠. 히읗 동그라미 회장님 히읗 동그라미. 뇌하수체 씨앗이죠. 씨앗 동그라미 사장님 동그라미. 그래서 시상 하부가 회장님이고 뇌하수체가 사장님이다. 그렇게 연결시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방울샘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솔방울을 닮았다고 파이니얼 그랬는데요. 크기는 솔방울만 하진 않죠? 상당히 좀 작지만 모양은 솔방울처럼 생겼습니다. 갑상샘. 여기 우리 넥타이처럼 생긴 목에 나이 넥타이 매는 부위 딱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질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요 위에 만지면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요 밑에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약간 부드러운 탱탱탱탱탱한 여기가 만져지는 고기가 갑상샘이에요. 갑상샘. 이렇게 딱 위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샘은 어디 있느냐? 여기 심장이거든요. 심장 바로 위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신은 여기 키드니잖아요. 키드니 위에 모자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거면 요거. 책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양쪽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콩팥, 키드니, 그죠? 신장. 그리고 이자는 우리 여러분 했죠? 프라이팬처럼 길다, 팬크리아스. 그죠? 여기에 췌장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고환, 테스티스, 여성은 오버리, 난소에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갑상샘 같은 경우에는 파라사이로이드인데, 이제 뒤로 돌았어요. 딱 돌았으면 이 갑상샘이 이렇게 딱 막고 있거든요.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감싼 듯이 끝나요. 끝나고 4개가 있습니다. 작은 거 요거, 점 찍힌 거. 요게 부갑상샘, 파라사이로이드. 그죠? 4개가 이렇게 점 찍혀 있듯이, 콩이 박혀 있듯이 박혀 있는 그 4개가 부갑상샘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상하부, 시작. 하이포살라무스, 뇌하수체, 피추이트리 그랜드, 송과체, 파이니알 그랜드, 갑상샘,
사이로이드 글랜드, 사이로이드 글랜드, 흉선, 흉선, 사이무스, 사이머스, 부신, 부신, 어드리날 글랜드, 어드리날 글랜드, 췌장, 췌장, 팬크리어스, 팬크리어스, 콩팥, 콩팥, 키드니, 키드니, 고환, 고환, 테스티스, 테스티스, 난소, 난소, 오버리, 오버리, 부갑상샘, 부갑상,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 이렇게 하면 이제 위치하고 우리가 이제 내분비 기관들을 한 번씩 읽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속에는 아주 작지만 강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부터 성장과 발달, 수면, 스트레스까지 조절하는 우리 몸의 수분 조절자,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화학물질의 일종으로 내분비선에서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다가 목표로 하는 신체기관에 자, 보셨나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 딱 그죠? 혈관이 갑상샘에도 정맥동맥이 흐르게 되는데 이랬을 때에 여기를 딱 열어보게 되면 그죠? 분비됩니다. 여기에 갑상선 호르몬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갑상선 호르몬이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겼다면 이것이 딱 가서 목표로 하는 신체 표적 장기 타겟 뭐 셀이 되겠죠. 그런데 가서 키처럼 이렇게 딱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꽂혀 키가 맞아야지 작용이 됩니다. 키가 맞지 않으면 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장기에 도달해서 해당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해당 신체기관에 작용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혈액 중에 호르몬이 많아지면 내분비선은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호르몬이 적으면 호르몬 분비를 늘리면서 이게 이제 음성대먹임이죠. 음성대먹임은 뭐냐? 모자라면 더 주고 남으면 적게 보내고 이 원리에 의해서 호르몬이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혈중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사람의 내분비선에는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 췌장, 정소와 난소가 있는데 그죠?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시상하부는 여기서 빠졌는데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 위치는 그죠? 이 뒤쪽에 있다는 부갑상샘 뒤쪽, 부신 이쪽에 그죠? 키드니가 모자 쓴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부신, 췌장, 그 다음에 난소, 정소.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뇌 속에 있는 작은 기관인 뇌하수체입니다. 자, 위치를 보셨나요? 어디냐면 뒤쪽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뇌를 이제 쫙 당겨보면요. 그죠? 이 정도가 시상이 이렇게 있다면 이 정도가 이제 시상 하부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딱 이게 뇌하수체입니다. 두 개의 방울처럼 생겼네요. 앞뒤가 있네요. 하는 곳은 뇌 속에 있는 작은 기관인 뇌하수체입니다. 이 뇌하수체는 시상 하부에 의해 조절되는데 내 몸의 상태와 환경에 대한 시상 하부가 이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정보를 받아들여 표적기관인 갑상선, 부신, 성선 등의 신호를 보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상 하부가 회장님이고 뇌하수체가 사장님이 돼요.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한다는 것이죠. 회장님이 직접 연락을 하죠. 회장님은 사장님한테만 지시하면 사장님이 각 기관에 호르몬을 통해서 전달한다. 각의 기관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또한 몸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과 모유를 생산하게 하는 프롤락틴, 소변 배출량을 줄여 몸 안의 수분을 지키는 항인효 호르몬, 출산 시 자궁을 수축시키는 옥시토신 등이 분비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성장을 일으키는 이런 호르몬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프롤락틴, 항인효 호르몬, 소변에 많고 지금 또 뇌하수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옥시토신 이런 것도 뒤쪽에서 설명할 거예요. 새로운 호르몬들이 많이 나타났죠. 요거를 하나씩 배우는 게 내분비 계통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뇌하수체 외에도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은 여러 부위가 있는데요. 분비 기관에 따라 호르몬의 기능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호르몬의 기능을 분비 기관별로 살펴보면 갑상선에서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체온 조절과 에너지 대사 등에 관여합니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기능 저하증 이런 거 보면은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느냐 줄어나느냐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이쪽에 있죠, 이렇게 혈에 작용하여 칼슘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칼슘의 농도를 그죠? 혈액의 칼슘의 농도를 또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부갑상선 호르몬이 신장 위쪽에 위치한 부신에서는 우리 몸의 대사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뒤쪽에서 이제 또 부신의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하나씩 또 배웠고 암기 방법도 살펴볼 거예요. 위에 이렇게 덮여 있죠. 키드니의 위에 모자처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혈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신이 그죠?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을 이것도 호르몬이거든요. 분비하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데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췌장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과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 중요하죠. 예, 췌장 이자에서 이렇게 큰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인슐린, 그죠? 혈당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글루카곤, 혈당을 높입니다. 원리에 대해서도 뒤쪽에 살펴보고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난소에서는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정소에서는 남성을 남성답게 하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이 정소와 난소에서 나오게 될 것이죠. 우리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내분비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호르몬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단기간에 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고혈압, 일시적인 고지혈증,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호르몬 불균형이 의심되면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검사를 진행하고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혈액을 검사하는 이유는 호르몬이 내분비계통, 그죠? 혈액을 타고 운반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하면 호르몬 수치를 체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의 분류와 작용 기전. 어떻게 작용되냐? 표적 세포와 호르몬의 수용기, 그죠? 그래서 호르몬이 혈압을 통해서 온몸에 퍼져서 호르몬에 대한 수용기, 리셉터, 받는 기관이 되겠죠. 이것이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신호 전달 체계를 갖추어진 표적 세포, 그죠? 타겟 셀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타겟 셀만 작용하는 것이 아주 정교하게, 그죠? 그것만 움직이겠다.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호르몬을 조금 분리해보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화학적 분류, 그죠? 펩티드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 호르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아미노산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그 대표적으로 항이뇨 호르몬,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과 안지오텐신이 있고, 또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이런 것들이 펩티드 호르몬이다. 스테로이드, 그죠? 호르몬도 있는데, 이것은 콜레스테롤 원료로 합성된 콜레스테롤 유도체이며 부신 껍질, 생식샘, 태반 이런 데서 생성되고 호르몬 종류로는 코티솔, 그죠? 알도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성호르몬 또는 코티솔 이런 호르몬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다. 아민계가 있는데요. 아민계는 카테코라민, 갑상샘 호르몬 이런 것들이 아민계 호르몬이다. 라고 한번 들어놓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호르몬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누가 조절하느냐, 누가는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조절되느냐, 누가는 이제 뒤쪽에서 설명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조절되느냐를 보게 되면 호르몬은 주위 환경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합성과 유리 속도가 결정된다. 배출 속도, 그죠? 이런 것들이 조절되는데 각 호르몬은 우리 몸 전체 혹은 장기에서 서로 협동하거나 대응하여서 신진대사, 성장, 생식 등의 여러 기능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조절하는 기전으로는 신경성 기전과 대먹인 기전, 크게 이제 신경성과 대먹인 기전이 있구나. 신경성 기전은 그죠? 교감신경절 섬유가 조절. 결국에 이제 신경이 조절한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이런 것들이 호르몬도 조절하는구나. 그 다음에 대먹인 기전을 보게 되면 대먹인 기전은 음성과 또 양성으로 구분되잖아요. 음성 대먹인 기전, 양성 대먹인 기전. 이랬을 때 음성 대먹인 기전은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라 하고요. 혈중의 호르몬 농도를 기준으로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기전이 된다. 호르몬이 이제 혈중에 많으면 적게 나오고 적으면 많이 배출하고 이게 반대로 네거티브하게 움직이는 게 음성 대먹인 기전입니다. 혈중 호르몬 농도가 감소하면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가지고 내 분비 기관을 자극해서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를 촉진하고요. 반대로 혈중 호르몬 농도가 증가하면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를 억제해가지고 혈액에서 호르몬이 일정한 농도로 낮춰지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적게 보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 메인이에요. 메인. 주로 이렇게 하고요. 몇몇은 신경, 몇몇은 양성 대먹인 기전을 하는데 양성 대먹인 기전을 한번 보게 되면 요거는 포지티브죠. 피드백 메커니즘이잖아요. 옥시토신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분비에서 나타나고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아기 놓을 때. 그죠? 그래서 옥시토신은 그 작용으로 옥시토신의 분비가 더 촉진된다. 어떤 원리냐? 자, 분만. 음성 대먹인 기전의 대표적인 예들을 보게 되면요. 분만, 모유수유, 배뇨, 혈액, 응고 이런 것들의 양성 대먹임이 되는데요. 분만은 그죠? 여기서 설명했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죠? 아기가 나오겠다 하면 옥시토신의 분비量더 늘려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고 끝날 때까지 더 늘린다. 혈중에 옥시토신 농도가 있는데 있으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안 나오고 만약에 하면 아기가 나올랑 말랑 나올랑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기가 한번 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양성대먹인 기전이다. 모유수유도 아기가 충분히 먹을 때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배뇨, 소변도 그죠? 물이 누다가 그죠? 뭐 끊으면 상당히 힘들잖아. 그래서 끝까지 다 나올 때까지. 의뢰 혈액응고도 피가 나면요. 뭐 처음에는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멈추는 원리가 뭐냐면 계속 나오고 피가 그쪽으로 막 쏠리거든요. 쏠리면서 응고 딱지가 앉으면서 응고돼가지고 딱 멈추게 됩니다. 딱지가 앉을 때까지는 피가 계속 나와요. 그게 양성대먹인 기전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체 전염으로 이어서서 내분비선에서 고환에서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게 계속 지시하는 게 플러스 원리예요. 그래서 계속 나와서 표적기관인 근육,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니까 남성들이 이제 근육량을 늘리는 호르몬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플러스 되는 게 양성대먹임 기전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많다, 충분히 근육도 성장했다 하면 다시 줄여라 하는 게 음성대먹임 기전이다. 그래서 양성은 계속 플러스, 음성은 마이너스가 되는 원리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상하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그죠? 지금은 이제 손해가 뒤쪽에 있으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게 그죠? 눈이 요 정도 있겠죠? 눈이 요 정도 있으면 이렇게 시각신경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시상이 이 정도고 시상 하부가 요 정도 된다. 요 정도. 그죠? 시상 지나가는 하부. 요 정도다. 그리고 이제 여기 뾰족 튀어나온 게 있죠. 요게 뇌하수체. 뇌하수체이다. 뇌하 밑에 있는 수체, 뇌하수체.
자, 그렇다면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무스는 신경계통, 요게 이제 뒤엽이에요. 뒤엽이 어디냐? 여기 뒤엽이에요. 뒤엽. 왜냐면 지금 저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죠? 이쪽으로 바라보면 또 반대겠죠. 하지만 이쪽으로 바라보면 이 뒤엽, 이게 앞이요. 그래서 이제 신경계통, 뒤엽, 이게 이제 신경계통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곳이고요. 내분비계통은 앞엽이다. 내분비계통, 그죠? 로 연결고리가 있고요. 여러 내분비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를 조절한다. 그래서 이제 뇌하수체가 이제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잖아요. 이 정도가 되는 거 여기. 네. 그죠? 시상하부가.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인데 뇌하수체의 앞엽은 내분비 세포예요. 여기도 뭐라고 하셨죠? 내분비 세포가 위치합니다. 뇌하수체의 뒤엽은 그죠? 요쪽이고 여기에 신경, 그죠? 신경 분비 세포에 의해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뒤엽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앞엽, 뒤엽. 그래서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에 영향을 미쳐서 내분비 계통을 조절하는, 그죠? 그래서 시상하부가 회장님, 그리고 뇌하수체를 조절하니까. 근데 이 실제적으로 일들은 뇌하수체가 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으로 보게 되더라도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시상하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뇌하수체, 그죠? 그다음 앞엽과 뒤엽이 확대돼서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뭐 흉선, 부신, 췌장 이런데 직접 연결시켜서 호르몬에 의해서 혈류는 다 몸 전신에 퍼져 있으니까 여기서 호르몬을, 그죠?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샘 이런 데에 자극을,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죠? 그러면 갑상샘은 갑상샘 호르몬을 더 만들게 되는 그러한 원리.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상하부에서 전달을 하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직접 기관들에게 호르몬을 더 나오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시상하부의 호르몬들인데 유리 호르몬과 억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로 한번 들어보면 돼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장님이기 때문에 뭐 큰 일을 한다기보다 그 밑에 뇌하수체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유리 호르몬과 억제 호르몬 이런 게 있군요. 그래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 부신의 겉질, 그죠? 부신은 또 겉질과 속질이 있거든요. 뒤에서 볼 건데. 그랬을 때에 겉질과 속질, 그 중에서도 피질, 그죠? 겉질의 호르몬을, 자극 호르몬을 보내라는 유리 호르몬. 그러니까 뇌하수체이기 때문에 시상하부에 대해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보내라고 유리시키는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 성장 호르몬 유리 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많이 보내라고 그것을 지시하는 호르몬 유리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시상하부가 뇌하수체에 명령을 한다. 억제 호르몬도 있죠. 억제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 프롤락틴 억제 호르몬, 멜라토닌 자극 호르몬 억제 호르몬, 이런 것들이 시상하부에 있어가지고 뇌하수체가 뇌하수체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상하부는 유리 호르몬과 억제 호르몬 몇몇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뇌하수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뇌하수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는 하이포피시스 또는 피추이트리 글랜드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름이 두 개예요. 그래서 하이포피시스, 피추이터리 글랜드 이렇게 뇌하수체이고요. 크기는 10에서 10mm에서 13mm이기 때문에 1cm에서 1.3cm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쌍에 작죠? 1cm, 1cm에서 1.3cm 그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무게가 0.5g인 작은 셈이고 뇌의 신경 교차, 옵티카이아즘. 이게 이제 옵티카이아즘입니다. 옵티카이아즘. 신경 교차, 신경이 들어가서 약간 이렇게 교차되는 그게 여기 앞에 있고 요 밑에 내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 교차 뒤에 있고 셋째 뇌실 아래에서 시상 하부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각 신경 교차가 일어나고 그 뒤쪽에 뇌하수체와 시상 하부가 연결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치는 나비뼈 안장, 터키 안장에 가는데 셀라 터치카라고 합니다. 어디냐? 여기에요.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요 빨간 부위입니다. 빨간 부위. 자, 나비뼈가 어딥니까? 나비 모양의 이 뼈가 되겠죠. 이 뼈. 그죠? 이 뼈에 셀라 터치카가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교수님이 뒤에 보시면 저기 보시면 얘가 딱 갈라져 있는 게 있죠. 왜 했냐면 셀라 터치카 보시라고. 지나갈 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쏙 들어가 있는 곳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스컬이 딱 감싸고 있지만 진짜 중요하니까 이렇게 딱 그죠? 이 안장처럼 생긴 홈을 만들어 가지고 뇌하수체가 폭 담겨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죠? 위치하는 공 모양 셈이다. 뇌하수체는 9종의 호르몬, 9종의 호르몬. 이게 다 외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내분비 기관의 기능을 촉진시키고 성장, 발육, 대사, 항상성 유지 등을 조절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뇌하수체 압엽, 그죠? 아까 앞에 봤죠? 압엽은 엔테리어 피추이트리는 전엽이라 하고요. 샘뇌하수체 있어요. 선뇌하수체, 아데노포피시스, 그죠? 그 아데노가 샘이란 뜻이에요. 샘 선자잖아요. 그죠? 샘 솟는다. 뭐 어떤 호르몬이나 뭔가 샘 솟는다. 그 다음에 이제 디엽은 posterior pituitary는 신경뇌하수체, 신경하수체, 뉴로포피시스, 신경, 그죠? 그래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압엽은 그죠? 샘뇌하수체로 되어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샘 기관들이 앞쪽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게 압엽이고, 디엽이죠. 지금 이쪽을 바라보니까, 이게 압엽이죠. 이게 디엽이죠. 그죠? 그래서 압엽은 여기에 보시면은, 뇌하수체, 샘뇌하수체. 그죠? 그다음 뒤에 요거는 신경뇌하수체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위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되었고요. 기능적으로는 뇌하수체를 조절하는 시상 하부는 깔때기가 불리는 줄기 모양 구조물로 뇌하수체와 연결된다. 깔때기라는 게 뭐냐? 여기가 이제 깔때기처럼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엽도 있어요. intermediate pituitary인데 중엽도 있군요. 맞아요. 이때까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중엽이 뭐 요 정도에 있습니다. 요 정도에. 확실하게 구분 안 되지만 일단 압엽, 중엽, 디엽 이렇게 세 가지 엽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압엽과 디엽 사이는 소포가 특징이다.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특징이다. 자, 요거를 5페이지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위에다가 요거를 다 외워야 되니까 한번 일단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거 멜라닌입니다. 잘못 적었네요. 멜라닌. 그죠? 멜라닌. 이렇게 수정해서 적도록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뭐 9개다. 어떻게 외우느냐? 일단 한 번씩 읽어보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이고요. 그로스 호르몬이라죠. 같은 말로 소마토트로핀이에요. 소마토가 신체입니다. 트로핀이 증가시키는, 그래서 신체를 증가시키는 그로스 호르몬이 되겠죠. 갑상생 호르몬,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사이로트로핀, 그죠? 사이로트로핀. 난포 자극 호르몬, 폴리클,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폴리클이 이제 난포예요. 난포 뭐 황체 이런 것들은 뒤쪽에서 여성계에서 또 살펴볼 거예요. 폴리큘로트로핀. 황체 자극 호르몬, 루티나이징 호르몬, 루티오트로핀. 프롤락틴이 되겠죠. 부신것질 자극 호르몬, 아데노코르티코트로픽 호르몬. 그죠? 그래서
코르티코가 이제 겉질이야 돼. 콜텍스가 겉질이거든요. 그래서 겉질이 바깥에 부신의 바깥쪽 코르티코 트로핀 이렇게 읽었어요. 같은 이런 게 이제 보시게 되면 그로스 호르몬으로 같은 호르몬은 소마토트로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안티다이우레틱. 안티가 붙어가지고 항이뇨가 되는 것이죠. 호르몬.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데, 베소프레신. 바소가 혈관이고요. 프레신이 수축이에요.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이다. 그래서 바소프레신과 같은 것은 안티다이레틱 호르몬. 옥시토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각각의 특징들은 뒤쪽에 살펴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시작.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소마토트로핀, 소마토트로핀,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사이로트로핀, 사이로트로핀, 난포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폴리클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폴리큘로트로핀, 폴리큘로트로핀, 황체 자극 호르몬, 황체 자극 호르몬, 루티나이징 호르몬, 루티나이징 호르몬, 루티오트로핀, 루티오트로핀, 프로락틴, 프로락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아데노코티코트로픽 호르몬, 아데노코티코트로핀 호르몬, 코티코트로핀, 코티코트로핀,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옥시토신, 옥시토신 옥시토신.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들의 특징을 이제 요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성장 호르몬입니다. 조직 성장을 자극시킵니다. 그죠? 조직 성장. 우리 뭐 뼈가 굵어지고 키가 크고 이런 등치가 커지고 모든 게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뇌하수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죠? 뇌하수체의 압엽, 그죠? 자 보시면 여기 압엽 6개, 중엽 1개, 뒤엽 2개, 그래서 9개거든요. 그랬을 때에 요게 성장 호르몬, 성장, 우리 몸의 성장을 시키는 게 뇌하수체의 압엽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상하고는 이런 성장 호르몬을 유리 호르몬, 그러니까 그런 호르몬이 더 나오게 지시를 하는 것이고,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기간에 작용하는 것은 시상 하부에서 받아가지고 뇌하수체에서 나온 호르몬이다. 자,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이제 뇌하수체에서 명령을 내리면 갑상샘에서 갑상샘 호르몬을 더 만들어가지고 전신에 퍼지게. 난포 자극 호르몬은 난포 성숙을 시키고요. 황체 형성 호르몬은 황체 형성을 또 자극시킵니다. 프로락틴은 그죠? 유즙, 그죠? 아기를 낳았을 때 유즙을 더 많이 합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선 성장, 그죠? 그런 것들이 아기 놓고 난 뒤에 이제 이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 그죠? 부신겉질은 부신겉질에 있는 호르몬. 뒤쪽에서 이제 부신의 호르몬도 살펴볼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중에서도 겉질 밖에 있는 호르몬들을 많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여기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중엽입니다. 중엽은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요는 멜라닌 합성을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까매지는데, 그때 작용하는 게 이쪽에서 작용해가지고 멜라닌 세포를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더 까맨 흑색 세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이뇨작용 대표적인
뭐 과일 같은 거, 수박 같은 거 먹으면 이뇨 효과가 있다 하거든요. 이뇨 효과가 뭐냐면 소변량이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항이 붙었으니까 소변량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수분을 제흡수합니다. 어디서? 키드니에서. 콩팥에서 수분을 못 보내게 탁 잡아요. 몸을. 그럼 수분이 몸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혈압이 상승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같은 통이에요. 같은 통에 물을 더 많이 넣어. 그럼 압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몸에 수분이 더 안 나오고 쌓입니다. 압력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혈압을 상승시킨다. 자, 옥시토신은 자궁평활근 수축을 자극해가지고 분만, 아기를 끝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아까 처음에 배웠던 양성대모기 힘으로 작용하는 그죠? 옥시토신이 되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앞글자를 너무 사랑하는 교수님이잖아요. 스토리를 만들어요. 스토리. 그래서 후시 그죠? 룬도상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골프 잘 치면 프로를 하잖아요. 프로. 황프로가 나와. 황프로. 근데 거기 아버지가 있어요. 그 황프로가 그날따라 못 쳤는가 봐. 그래서 화가 났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됐냐? 화가 나가지고 그죠? 이렇게 욕은 못하고 멜롱이라 했어요. 멜롱이라고 항의했다가 옥에 갇혔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좋습니다. 보시면 성갑난 황푸부 멜항옥. 성이 갑자기 난 황프로의 그죠? 아버지가 멜롱하고 항의했다가 옥에 갇혔다.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잘 외워집니다. 우리도 골프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감난, 황푸부, 멜, 항옥 이렇게 암기하시면 그죠? 여기까지가 압엽이고 중엽, 후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